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화 콘텐츠 크리에이터 남시현입니다. 자, 오늘은 지금 이제 애플에서 M1 24인치 아이맥을 이제 한국에서도 구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아이맥을 살지 혹은 뭐 맥북을 사야 될지 이런 것들로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 제 유튜브 채널 댓글에도 그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셔가지고, 제가 바라보는 시선에서 24인치 M1 아이맥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말씀드리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일단 요번에 새로 나온 M1 아이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예쁜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취향에 따라 가지고 약간 좀 너무 캐주얼하다. 왜냐면 기존에 있던 아이맥들은 실버 색상으로 조금 어두운 색상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뭔가 프로페셔널한 느낌을 주는 이런 데스크탑이었는데, 요번에 새로 나온 이 아이맥 같은 경우에는 색상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색상 중에 내가 좋아하는 색상 혹은 내가 사용하는 어떤 거실이나 방 혹은 뭐 사무실에 잘 어울리는 이런 색상을 골라가지고 거기에 깔맞춤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색상 면에 있어 가지고는 자유도가 굉장히 높은 제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앞면에 있던 애플 로고가 이제 삭제가 되면서 이제 뒷면에 애플 로고를 더욱 키워가지고 이제 작업자가 봤을 때에는 약간 외장 모니터나 혹은 아이패드 약간 큰 사이즈를 보는 듯한 느낌을 주면서, 뒷면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내가 작업하는 장면을 봤을 때에는 정말 애플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는 걸 이제 티를 낼 수 있는 이런 제품으로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여주기용으로는 아무래도 이전 아이맥보다는 훨씬 큰 장점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요번에 나온 아이맥 같은 경우에는 모니터 크기가 24인치입니다. 보통 기존에 있던 아이맥은 이제 21.5인치가 있고 27인치가 있었거든요. 근데 요번에는 조금 그 중간 정도 되는 24인치 크기로 지금 나와 있는데, 이 24인치라는 게 크기가 굉장히 좀 애매한 사이즈인 경우가 많습니다. 엄청 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엄청 작은 것도 아니고 그냥 적당하게 무난하게 되어 있는 이 크기다 보니까요, 컨텐츠 편집 실무용,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사진 편집을 한다든지 사진 보정을 한다든지 뭐 파이널 컷 켜가지고 영상 편집을 한다든지 하기에는 아무래도 화면에 여러 가지 요소들을 배치하기가 힘들고 타임라인이나 이런 것들을 넓게 볼 수가 없다 보니까 컨텐츠 편집용으로는 다소 작은 사이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해 드리는 것은 컨텐츠 편집 실무용으로 쓰실 분들은 최소로 27인치 정도 되는 모니터는 가져가야만이 작업을 좀 편안하고 경쾌하게 할 수 있지 않겠냐 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예전에 이제 21.5인치 아이맥도 이제 썼었고요. 그 다음에 27인치 아이맥도 써봤고, 지금 옆에도 아이맥 27인치가 있습니다만 사실 27인치도 그렇게 큰 사이즈는 아니에요, 컨텐츠 편집 실무용으로는. 그런데 이제 아이맥 같은 경우에는 뭐 레티나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어 있고 화면이 굉장히 선명하고 해상도를 좀 넓게 보더라도 깨끗한 화면을 볼 수 있어 가지고 27인치가 그나마 사용을 할 만했었던 건데, 요즘에는 뭐 이제 외장 모니터나 이런 것들을 많이 쓰시기 때문에 사실 이 24인치 크기라는 것 자체가 이 M1 아이맥에 접근하는데 어느 정도 좀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나는 아이맥 사가지고 우리 집에 이제 설치해 놓고 데스크탑으로 뭐 파이널 컷으로 영상 편집도 하고 어피니티 포토나 뭐 라이트룸 같은 걸로 사진 편집도 하고 문서 작업도 하고 이렇게 이제 하려고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번에 나온 그 M1 맥북 있죠? M1 뭐 맥북 에어나 M1 맥북 프로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성능이 굉장히 뛰어난 편입니다. M1 칩셋을 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확장성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모니터 크기가 24인치밖에 안 되는 아이맥을 쓰기보다는 맥북을 사고 이 남는 돈으로 외장 모니터를 사가지고 이 두 개를 조합하는 방법으로 데스크탑을 구성을 하면은 확장성에서 더 유리해지는 결과가 나오게 돼요. 어차피 아이맥도 M1 칩셋이고 M1 맥북도 M1 칩셋이니까 사실 사양 차이가 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그냥 쉽게 생각해가지고 이 두 개 차이가 그냥 모니터 크기 차이다 정도로만 봐도 거의 흡사하게 나오거든요. 먼 맥북을 사고 외장 모니터를 사게 되면은
노트북도 쓸 수가 있고 이걸 두 개 합치면 데스크탑으로도 쓸 수가 있으니까 확장성에서 굉장히 유리해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작업을 항상 집에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뭐 출장을 갈 수도 있고, 혹은 이제 노트북 들고 가가지고 뭐 카페나 혹은 뭐 다른 사람 사무실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또 일을 해야 되는 경우가 살다 보면 굉장히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럴 때에는 맥북을 들고 외부로 나가서 작업을 하고, 집이나 사무실에서 작업할 때에는 맥북에 외장 모니터 물려가지고 데스크탑으로 쓰는 방법으로 하는 게 저는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 M1 아이맥을 뭔가 작업용으로 쓰실 분들은 오히려 아이맥보다는 M1 맥북을 사고 여기에 그냥 적당한 내가 원하는 사이즈의 외장 모니터를 사가지고 조합하는 게 가격면 그리고 이제 확장성 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은 제가 이제 그 컨텐츠 편집 실무용, 우리가 실무적으로 일할 때 쓰는 용이고, 나는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사용하는 사무실이나 혹은 우리 가게 혹은 뭐 우리 집 거실, 뭔가 이런 인테리어용 보여주기식 어떤 상품으로 이용하면서도 맥을 쓰고 싶다라고 하면은 지금 나온 M1 아이맥이 적합합니다. 일단 색깔이 이쁘고요. 그 다음에 뒷면에 애플 로고가 커다랗게 박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옆면으로 봤을 때에도 굉장히 얇게 디자인되어 있어가지고 예쁜 색상을 가져가면서 애플 로고도 보여주고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고 플렉스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아이템으로는 활용이 가능할 것 같고, 실제로 우리가 뭔가 사무실에서 미팅을 할 때 바로 옆에 뭐 아이맥이나 맥북이나 이런 거를 이제 가져다 놓고 뭔가 전문성을 보여주려고 하는 이런 미팅 환경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럴 때 최신형 아이맥을 이제 딱 갖다 놓고 깔맞춤이 싹 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뭔가 전문성도 보여주는 이런 아이템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M1 아이맥을 내가 구매한다고 가정하고 어떤 사양을 골라야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M1 아이맥은 일단 세 가지 사양으로 지금 고를 수가 있는데요. 일단 기본형이 있고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형이 있습니다. 형 이름은 잘 모르겠네요. 자, 제일 기본형 같은 경우에는 CPU는 8코어인데 GPU를 7코어를 달아놨어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리시면은 USB 포트가 딱 2개밖에 없는 사이즈입니다. 그 다음에 기가비트 이더넷도 포함되어 있지 않고 매직 키보드를 줍니다만은 이 매직 키보드도 터치 아이디가 적용되지 않은 그냥 평범한 매직 키보드를 주기 때문에 사실상 이 기본형과 뭔가 이 고급형의 가격 차이가 별로 안 납니다. 25만원 정도 차이 나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는 빠지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깡통으로 아이맥을 구매하면은 나중에 업그레이드 하는데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되고, 실제로 컨텐츠를 편집하거나 뭔가 작업할 때 항상 후회가 남는 선택이 될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때는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형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선택해서 제외고요. 가격 차이가 크지가 않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 두 개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데, 사실 이 두 개의 차이도 보시면은 이 저장 장치의 차이만 있고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저장 장치 같은 경우에는 저렴하게 구매한 다음에 뭐 외장 하드를 사용한다거나 혹은 개인 뭐 나스 서버를 만들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풀 옵션으로 산다고 하더라도 이 둘 중에 하나를 골라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기본형보다 색깔도 더 많아가지고 선택지도 더 높습니다. 자, 8코어 CPU에 8코어 GPU M1 칩이 달려 있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는 8기가인데 이제 16기가로 CTU 할 수가 있고, 모니터는 24인치 입니다. 썬더볼트 포트 2개 있고 일반 USB 3 포트 2개 있어가지고 총 4개의 포트를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기가비트 이더넷 넣어가지고 뭔가 내가 개인 서버를 만들어가지고 자료를 왔다 갔다 한다든지 할 수 있게끔 해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매직 키보드에는 이제 터치 아이디가 들어간 매직 키보드를 주기 때문에 이 터치 아이디는 이제 지문 인식을 해가지고 뭐 잠금을 해제한다거나 하는 방식인데요. M1 맥북에도 적용되어 있는 것인데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 터치 아이디가 있는 키보드가 없는 것보다는 좋습니다. 근데 보통은 이 매직 키보드를 저는 쓰지 않고 별도로 키보드를 따로 사가지고 사용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그냥 선택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저장 장치가 아무리 못해도 512기가 정도는 돼야 우리가 뭐 파이널 컷도 설치하고 기본적인 운영체제 플러스 뭐 자료들을 어느 정도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제일 고급형으로 일단 고른다고 가정하고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오면은 기본적으로 221만 원이 되게 돼요. 자, 이 상태에서 메모리를 16기가로 올려줍니다. 네, 그러면 248만 원까지 가격이 오르게 되고, 예전에 구매하던 아이맥 같은 경우에는 뒷면에 뚜껑 열어가지고 이제 램을 내가 직접 추가하는 방법으로 활용을 하면은 이 메모리를 업그레이드하는 가격을 절약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지금 M1 칩셋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업그레이드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처음에 구매할 때부터 메모리를 올려가지고 램을 높은 걸로 사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훨씬 유리하고, 나중에 이게 부족해지게 되면 이거를 팔고 제품을 또 사야 되거든요. 그러면 손해가 심하니까 그냥 처음부터 이 램을 추가해가지고 사는 것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저장 장치는 512로 잡으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나는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라고 하시면은 1테라 정도도 괜찮습니다. 네, 만약 제가 구매한다고 하면 저는 1테라로 살 것 같습니다. 근데 나는 좀 가성비를 중요시한다라고 하시면은 512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트랙패드를 만약에 쓰신다면은 트랙패드를 고르시면 되는데, 트랙패드를 굳이 안 쓰시면 그냥 매직 마우스 골라가지고 활용을 하시면 이 색깔도 맞춰주니까 깔맞춤이 되겠고, 키보드는 기본적으로 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파이널 컷 프로나 로직 프로 같은 소프트웨어는 지금 여기서 구매하는 거하고 제품을 받은 다음에 앱스토어에서 구매하는 거하고 완전히 똑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 여기에서는 절대로 소프트웨어를 구매하지 않고 제품을 받은 다음에 앱스토어 들어가가지고 구매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M1 칩셋 쓰기 때문에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사양이 뭐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구매를 하게 되면 250만 원 가까이 들어가는 제품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M1 맥북 한번 볼게요. 자, M1 맥북 에어 제품으로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M1 맥북 에어 보시면은 8코어에 GPU 8코어잖아요. 그러면 아까 전에 봤던 아이맥하고 똑같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16기가로 올리고 용량을 1테라로 올린다고 하더라도 217만 원 밖에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아까 전에 가격이 한 250만 원 정도라고 했을 때 한 40만 원 정도, 50만 정도 가격이 세이브 되니까 이 가격으로 모니터 사는 게 윈도우도 쓸 수가 있고 노트북도 쓸 수가 있고 여러 가지로 좋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내가 어떤 처한 환경이나 내가 이 맥을 사용하는 어떤 그 스타일에 따라 가지고 노트북을 구매할지 아이맥을 구매할지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어떤 상황이더라도 실제로 컨텐츠를 편집하는 실무자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24인치 모니터가 작기 때문에 맥북을 산 다음에 이 맥북에 연결하는 외장 모니터를 조합해 가지고 노트북도 쓰고 데스크탑으로도 쓰는 방법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